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오후 1시 여러분 곁으로 다가왔고요. 오늘도 특별히 우리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하는 여기는 특히 타카 쇼입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네, 데 방송 2주차에 이제 이거 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응이 생기셨어요. 네.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진짜? 최태순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니 너무 더워서 진짜. 이재명 정권 탓인가? 화기애애하게. 네. 벗어요? 네. 더우시. 좀 이따 더우면. 네, 네. 더우면 탈의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종규 평론가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제가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천일염. 왜냐하면 네네. 와이셔츠가 계속 젖다가 말랐다가 하니까 소금이 생겨요. 하얗게 띠가 생겨요. 그럴 정도로 덥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네. 오실 때마다 셔츠 색깔이 달라요. 오셔서 조금 계시면 색깔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젖어 있다가 흠뻑 젖어 마르니까. 오시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뭐 날씨가 더운 건 우리 장성철 소장님 탓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요. 아닌 저 아니에요. 네. 아니 지난주 뉴스엔진 첫 출연하시고 나서 혹시 주변에 좀 반응이라던가 피드백 받은 건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어떤 분이 왜 거기 왜 나가냐 나가지 말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분 왜 오셨냐 모시지 말라 이러고. 근데 또 오늘 출연 시작할 때 어떤 분께서 댓글 올려주신 거는 장선철 소장님 조금 좋아졌어요.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댓글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딴 데 가서 방송을 해봐도 네. 제가 뭐 이재명 지지한테 욕먹고 윤석열 지지한테 욕먹고 한동훈 지지한테 욕먹고 다 욕먹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네.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너 왜 나오냐? 나가라. 너 때문에 안 본다 이러다가 네네. 그래? 너 그 뭔 말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뭐 이 정도 수준 아닌가.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번 주 방송분에는 간만에 속 시원했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평론가로서 네. 그냥 다 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한다고 그럼요. 칭찬하면은 평론가로서 솔직히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음. 제가 요즘에 친명 패널이라고 진보 쪽 방송에서 그렇게 하던데 네. 그러니까 참 방송하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음. 약간 뭐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는 뭐 이거 말이 되냐 이래야지 비판할 게 없는데요.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좀 슬럼프 기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요 말을 받아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요.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조만간 만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저희 방송에서 그리고 또 다른 방송 보니까 친한계 한 주변에 계신 측근께서는 만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해놓고 본인이 어제 가서 뭐 얘기를 하던데 예, 예. 만났어요. 아, 그래요? 만나가지고 한 네. 3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아, 길게 얘기하셨네. 예, 네. 되게 말씀을 되게 잘 하시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냥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가 있으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시는 거? 나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변 참모들 한 70%는 나가지 말아라.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셨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면서 참모로서의 입장과 평론가로서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에이, 또 다 얘기하게 되네. 참모로서 입장을 먼저 얘기해보라.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말린다. 나가지 말라고 한다. 왜 그러냐요? 그래서, 아니,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 같다. 당선돼도 어려울 것 같고, 당선되고 나서도 저 친윤들이 막 또아리 틀어가지고 당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걸 깰 수 있을까? 그걸 내년 지방선거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지방선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빌미를 또 쫓겨날 건데, 왜 나가냐? 참으로서는 그렇게 좀 걱정이 돼서 나가지 말라고 한다. 공감 가요. 네. 네. 근데 평론가로서는 네.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 왜 그러냐? 그래서 명분이 있지 않냐.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하신 게 네. 다 옳지 않냐. 보수파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방향 아니냐. 솔직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거나 지도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사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네.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 아니냐. 지금 당이 어렵다. 전쟁이 벌어지고 판이 벌어졌다. 네, 네. 그런데 대장이 숨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라방하면서 그냥 막 이게 맞냐? 대장이 숨냐 라방하면서 이게 맞냐? 그 얘기를 아예 워딩 하셨어요. 예. 아, 그래요? 라방만 하실 거냐? 뭐 숨으실 거냐? 어. 뭐 진지전 뭐 참호 속으로 들어갈 거냐? 네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 사령관, 그러한 대장을 어떻게 따르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대단히 변화가 많이 있을 네, 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평론가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반응은 어떻게? 제가 받은 느낌은 본인은 좀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말리셔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일까지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안 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묻지 않아요. 아, 그래. 아, 이것도 그래? 포인트다. 예, 예. 안 나갈 결심을 굳혔는데 왜 그런 걸 묻고 다닙니까? 묻는 건 자기 마음에는 나갈 생각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묻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 여러 말씀 드렸는데 네네. 계산기 버리시라 그랬어요. 어. 정치 지도자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불리한 점, 유리한 점 이게 계산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당이 지금 어렵지 않냐.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파는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저 사람들로는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님 뿐이다. 그러니까 나가셔라. 안 되더라도 계속 부딪혀라. 그게 의미가 있다. 새가 불리하더라도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당은 이렇게 개혁하고 쇄신해야 한다. 그거를 계속 설득시키시라. 그러면은 그거를 당원들이 받아들이면 진짜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의 지도자를 우뚝 쓰는 거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하셔라. 그런데 뒤로 숨거나 물러나 있으신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한동훈 대표 책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발언했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숨거나 피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성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거기에 약간 좀 더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막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지도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네. 깃발 드셔야지. 그 그래야 지도자죠. 아니, 그러면 조경태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네. 자주 쓰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음, 기업도 그렇지만 또 장수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야 중심에 서야 된다. 된다. 예. 그래, 기업하는 오는 항상 그 위기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극복을 통해서 영웅이 만들어진다. 위기의 극복을 통해서 그런 어떤 코어로 얘기하면 진짜 우리 장 소장님 말씀이 저는 100번 공감한다 이렇게 공감되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게 또 음. 띄엄띄엄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네, 네. 요 부분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떤 거? 아니 무슨 판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자꾸 나와? 막 이러한 지적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낄 때 안 낄 때 자꾸 끼는 분이 있긴 한데 그분하고는 좀 다르다.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명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정치인이 그러한 조그만 뭐 비판에 뭐 염두에 두시냐 안 그러셔도 될 것 같다. 그냥 크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조경태 의원하고 양양자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으셨어요? 아니 그때까지는 음. 뭐 특별히 근데 그게 누가 네.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더라고요. 크게 변수라든지 내가 출마하고 출마하지 않고의 어떤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본인의 고독한 결단을 통해서 내가 출마할까 말까 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은 제가 사석에서 최근에 아, 그래요? 만나봤는데 네.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고 아, 당대표는 네. 그러시구나. 두 번째는 저도 한 대표하고 무슨 상의가 있었냐? 아니 그런 상의는 없었다. 음. 뭐 물론 한 대표가 완전히 결심을 굳혀갖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고려는 했을 텐데 네네. 그런 관계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계파로서 내가 좌장이고 계파의 수장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건 좀 유동적이긴 하나 뭐 누구든 다 나올 수 있고 누구든 뭐 저기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제가 뭐 장 소장 말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네. 사실 근데 그게 어, 그 저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들고 나는 거거든요. 들고 나는 거다.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게 낄낄빠빠를 잘하는 참 거. 힘들어요. 그 판단이. 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손자가 늘 주장하는 게 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이기는 걸 만들고 전쟁을 하라. 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싸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면 현명한 장수가 되지 않는다. 이기는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근데 꼭 이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음. 그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 음. 그게 안 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손자 얘기입니다. 뭐 저도 음.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나가냐 마냐에 대해서는 네. 장 소장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고민해요. 반반 이쪽 측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자신을 그 자산을 놓고 봤을 때는 말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또는 이 당을 위해서는 한동훈이 나가야 된다. 뭐 그러니까 좀 다르죠. 바라보는 게.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분도 한동훈 대표 아니면 또 딱 떠오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네. 처음 뵙거든요. 실물을 그러시구나. 처음 뵙고 뭐 말씀을 나눴는데 네. 대단히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은 충분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 만나시라고 그랬어요. 저도 약간은 좀 하나의 몇 겁의 이제 거부감이 있었는데 만남으로써 그 거부감의 껍질들이 많이 이제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시면 내 편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평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바라볼 때. 우리 장 소장님 네.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어제 우리 명태균 씨가 아, 얘기했거든요. 명태균 씨 여기 왔다 갔어요. 정치인으로 네, 특집했습니다. 네, 네. 정치인으로서 한국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 국민 감성을 이렇게 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감성적인 가장 것. 중요하다.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은 공감 선거 능력이 때 없다. 뭐 이런 공감 얘기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채워 어머니, 나와야죠. 그러게 저기 그런 더 채운 부분에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까 채용. 장 소장이 얘기하는 매력이라는 부분. 그렇죠. 한 번 딱 만났을 때 눈을 부딪혔을 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게 느껴지는 네, 그렇죠. 네. 그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두 분은 정치하셔도 될 만큼 엄청 매력적이세요. 저는 절대로 정치 안 하는데 네, 진짜 댓글에 매력적이세요. 히어로님이 네네. 장성철 이재명의 줄 서려다 여의치가 않으니까 한동훈의 줄 서려 하냐 이러시는데 저는 줄 설 생각이 전혀 마요. 없고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네. 뭐 정치할 생각이 0.1%도 없는 사람이고 네. 제가 뭐 줄 서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치 안 할 건데 정치에 대해 가지고 환멸을 느끼신다고 네. 때로는 말씀하셔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매력 부분에서 네,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의 유력한 뭐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되는 네. 모 시장이라는 분은 네네. 아주 유명한 말이 따라붙어요. 그분은 10번 만나도 한 번 만난 것처럼 대한다. 와. 그러니까 이 매력이 없는 거지. 근데 그 땡기는 말 너무 사람의 공감돼. 마음을 사질 못하는 거예요. 공감된다. 늘 대면. 네. 그러니까 뭔가 벽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네. 그 말 굉장히 잘 정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 많은 저도 바깥에서 만나보면 우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배경이라든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나와서 검찰에서 몸을 담고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민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었겠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선입견. 근데 우리 장소장님처럼 만나보시면 네. 그런 것이 허물어지는 거. 그래서 많이 만나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네. 그 부분은 제가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 네, 네. 개인적으로는 법무장관 그만뒀을 때부터 제가 좀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어. 말을 했나. 그래서 이제 노팅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이 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배려를 했구나 하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네. 들자면 뭐 검사를 저기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가면서 부장검사 하다가 또 뭐 저희 차장검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남긴 글이나 혹은 마지막 말에 마지막에 꼭 붙는 말이 관사의 정 여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 보니까 그거는 왜 도우미 같은 분 있잖아요. 관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라든지 혹은 그 뭐 어떤 지역 그 청에서 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말 한마디라도 그게 근데 언론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게 회자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그 옛날부터 그런 부분들을 늘 챙겨왔다. 챙겨오신 분이다라고 뭐 제가 만델라 느껴졌어요. 학교도 있고, 그죠? 만델라 학교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따라다니시는 지지하는 네, 미드훈이 분들 네, 지지자분들. 솔직히 그냥 이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저런 매력이면 충분히 정치인의 자질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앞에서 그랬어요. 저는 딱 네. 까놓고 네. 보수 우파는 딱 두 분밖에 없다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랑 이준석 의원밖에 없다. 그 두 분이 경쟁해 나가면서 이 보수 우파를 살리고 또 정권 다시 찾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누가 있냐. 안철수는요, 실망입니다. 얘기 본격적으로 할 거죠? 네. 아니 그 점을 제가 한번 네. 듣고 싶습니다만 뭐가요? 그렇게 막 안철수입니다. 그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준석 씨 두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예. 그 점에서는 또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시죠. 당신밖에 음.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이준석 뭐 만나보셨냐 막 그랬더니 나는 안 만나봤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럼요. 얘기도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만나면 묘한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 분이에요. 같아요. 네. 네네. 네. 좋습니다.